자, 드디어 됐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조건기한부터 우리가 공부하셨으니까.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단독행위가 있죠? 조건 붙였네요. 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아니고 전부 무효가 되죠. 2번이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주겠다, 이런 약정을 했어요. 여기서 부동산 주겠다는 게 법률행위 증여고, 앞에 병이 사망하면이라는 사실을 들었죠? 이게 정지조건부 증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정지조건이냐 아니냐, 그 문제죠. 맞아요, 틀려요? 맞았다고 그러죠. 안 되지. 틀렸지. 자, 조건이 되려면 이게 뭐 해야 돼요? 불확실한 사실이 된다니까. 병 사망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저도 죽죠.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쉬냐? 병이 쉬냐? 병신? 그럼 이건 조건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기한이 돼야지. 다만 언제 죽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자꾸 기준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조건은 조건이냐 기한을 물어보면 주어진 사실을 가지고 그냥 뭐만 따져? 발생이 확실한 것이냐 불확실한 것이냐, 이것만 따지라니까. 왜 자꾸 야 언제 죽는지 모르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다 틀리고 나와가지고 힘들다 그러는 거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지. 힘든 거 아니라니까. 착각만 안 하시면 돼. 그 착각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기준이 자꾸 흔들려서 그런다니까. 기준. 3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그랬어. 그럼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소멸. 근데 여기는 성취되지 않으면 그랬죠. 그럼 반대로 해야지.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이론보다는 자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자꾸 가다듬어져야 돼요. 자, 4번 우리가 했던 거 기성조건 나왔어. 그럼 기 해무죠. 정이 나와서 무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5번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그랬으니까 똑같이 뭐예요? 기성이죠. 그럼 기 해 나왔으니까 결론 무가 나와야지. 제대로 나왔으니까 맞았겠지. 6번 불능조건이 그랬으니 불 나왔고 뭘로 외웠어요? 정, 무로 외웠죠. 그럼 무는 나왔는데 앞에 정이 아니라 해가 나왔으니까 틀렸겠죠. 그거 얼마나 빨리빨리 풀어요? 7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뭐 할 수 없다고요? 성취할 수 없는, 그랬으니까 이것도 불능이죠. 그럼 불정무죠. 그럼 뒤에 정이 나왔으니 뒤 무효로 끝나야죠. 맞았네. 몇 초 만에 풀지. 그게 뭔 얘기냐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 물어보니까. 맞았냐 틀렸냐 물어보니까 하니까. 8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래서 이제 자 정지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죠. 생기는데 언제부터? 성취한 때부터니까. 이게 틀렸지. 틀렸고. 9번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 어디를 가지고 장난치는지. 자, 또 이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이렇게도 장난쳐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뒤가 틀렸죠. 정지조건은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지.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9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조건 성취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당사자 의사로 소급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의사대로 해야지. 근데 여기는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됐죠? 네. 자, 10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담보 다 할 수 있지.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은 하나만 쭉 가지고 들어가시니까 그게 잘 안 돼.
자, 11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그래서 시기를 얘기하죠. 기한 중에 시기는 기한이 도래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맞지. 도래한 때. 이게 틀렸죠. 이건 종기를 얘기하는 거지. 12번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간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이행 기한으로 지들끼리 정해놨다는 거죠. 그럼 기한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헛배웠어. 이럴 때 제가 힘이 확 떨어지는 거야. 죽으라고 그렇게. 기한은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확실하니까 이행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 응? 그거 하느라고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돈 빌렸잖아. 그거 설명하느라고. 돈 빌렸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언제 주는지 기한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 자꾸 했으니까 쓰러지려고 그래 제가. 그러면 요걸 사실 발생 시기를 아예 지들끼리 뭘 잡았으면, 기한으로 잡았으면 그 사실이 발생할 때만 줘야 돼요? 하지 않아도 줘야 돼요? 그래. 그래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불가능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봐도 줘야 된다는 거지. 나 골치 아파. 그러면 기한은 항상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 그것만 잡아도 이것은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여러 부류들이 계시니까 그 잘 이해해서 푸시는 분도 계신데 잘 모른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풀어야지. 그럼 그 키워드가 뭐가 나오면, 기한 나오면 반드시 줘야 된다, 또는 반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얘기가 나오면 이건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으로 끝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만 해도 딱 잡고 들어가시면 틀림이 없다니까. 물론 이제 저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푸시면 뭐 좋겠지만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법을 잘하신 분 계시고 안 되신 분이 계시는데 안 되신 분도 학교 가셔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13번은 뭐 똑같은 얘기니까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나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똑같이 처분 담보 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틀렸고, 14번은 누구 이익을 위한 거? 채무자. 이게 틀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눈에 자주 보이려면, 딱딱 보이려면 자주 봐야죠.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보셔가지고 이 문장 나오면 여기 장난치는 거구나, 이게 느껴져야지. 그래서 반복밖에 없습니다. 문제 자꾸 풀시고. 자, 이제 물권저촉권. 상대방 귀책 사유가 고의 또는 과실이죠. 물권저촉권 행사 요건은 아니니까 맞죠. 고의 과실 없어도 되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나요? 없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자, 17번 길죠. 길 때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럼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있어요. 문제 객관식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저당권자. 이게 포인트죠. 앞에는 아무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당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없지. 그거 틀렸지.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셔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밑줄 치면서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들었지, 강의할 때 뭔 얘기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18번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저촉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권저촉권은 항상 물권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유보는 남겨놓는다는 얘기니까 소유권 주면서 물권저촉권 내가 갖겠다, 말도 안 되죠. 점유권에 기한 거 사기 나왔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뭐 할 때만? 침탈, 뺏길 때만. 그럼 20번은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히 이제 문제에서 뭐만 경우 그러면은 일단 쪼개서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결국 D를 물어보는 거예요. D가 맞냐 틀리냐 그 문제니까. 그럼 간접 점유자는 그랬는데 일단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있기는. 근데 침탈이 돼야 되는데 침탈은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직접 점유자. 그럼 다시 이제 요걸 그래서 경우를 잡아준 거지.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줬죠. 뺏긴 거예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지. 그러면 간접 점유자 입장에서 침탈이 아니니까 회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자, 이제 21번 같은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물어보고 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 상대방은 다 되는데 선특위한테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선특위 보이죠? 상대방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22번. 자, 점유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방해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유과실이 있어야지. 맞았고. 자, 23번. 점유 방해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점유자는 방해 예방하고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하나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나요? 하나만. 그래서 틀렸고. 자, 이제 24번부터는 소유권에 관한 거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조건은 누가 누구에게,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를 먼저 잡으시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자, 25번은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는 또 나왔죠. 자, 물권적 조건 행사에서 소유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자, 힌트가 여기 있죠.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응? 아니지. 외부 관계 아니요. 제 3자에게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직접 침해 배제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외우시려고 그래? 원리 잡아가지고 꼭 끄집어내야지, 이런 것은. 원리 잡아서. 자, 26번은 의리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어요. 그 등기를 갖추지 않고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또 인도했어. 그런 경우. 자, 많이 봤던 거죠? 그럼 갑은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물어본다고.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앞에서 이런 경우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겠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맞아. 그럼 병이 이제 상대방이 되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병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정당한, 부당한. 정당하니까 얘는 안 되지. 그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런 걸 따질 줄 알아셔야 되지. 문장 쭉쭉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들었던가 말았던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민법은. 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는 방해 원인 나왔고 또 방해 결과 나왔죠. 그럼 뭐가 맞아? 원인이 나와야 맞는데 함께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거 봐, 이렇게 외워놓으면 쉽잖아,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계속 연속돼야 된다. 28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소유권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건 뭐 점유물 반환 청구가 그게 얘기지. 그래서 살짝 바꿔놓는다니까, 이게. 자, 소유자는 물권적 조건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 청구할 수는 없죠. 오케이, 맞았죠. 자, 중간성약 등기 들어가 보죠.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했다. 아까도 나왔던 그 구조예요. 그래놓고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네요. 자, 1번 보니까 을은 자 중간자죠. 중간 매수이냐.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나요? 아니지. 점유 상실했다 하더라도 팔아 넘겼으니까. 2번은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됐죠. 그럼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겠지. 자, 그럼 토지 거래를 찾으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효력이 있다 해야지. 없다 그러시니까 또 틀렸고. 3번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하죠. 그럼 뭐 긴다 하더라도 빨리 뒤로 가. 무효 그래야 되는데 유효 그랬으니까 틀렸죠. 중간상의 뜨기를 물어보겠다 해놓고 토지 거래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빨리 쭉 한번 뭐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 뒤로 얼른 가시라고.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에 관해서 갑을병 전원 합의가 돼야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합의가 없죠. 없으면 이거 말장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중간자 을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 이게 맞았죠. 그러니까 성질 급하신 분 공부하시면 합의가 없더라도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장난친 거예요. 근데 직접 청구가 아니라 대위 청구니까 할 수는 있는 거지. 5번
만약 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면 또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냐 물어보고 있죠. 통지만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의, 합의가 있어야지. 근데 틀렸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6번 만약 갑과 을 사이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자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받지 못했죠. 이걸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절차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지. 인상분 못 받았으니까. 틀렸고. 7번 중간생등기 합의 후에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으면 결국 이 중간생협등기 합의의 효력은 각각의 매매 계약이 유효인 걸 전제로 까는 거죠. 근데 해지됐으니까 결국 합의의 효력도 없어지고 그럼 갑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번과 7번이 되져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들 중에 좀 기출 지문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식사하시고 이제 기출 특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3시부터 해서 다시 또 오늘 배우신 것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